미 국방부 펜타곤 회의실. 2025년 3월 리투아니아 나토 훈련 중 장갑 차량이 침수된 사고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도로, 갑작스레 무너진 땅, 호수에 가라앉은 군용 차량.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발견됐는데요. 그 안엔 뜻밖의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왜 생애 마지막까지 그 말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이어졌는데요. 그에겐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리. CNN 국제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예요. 제가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회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 눈은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미 국방부 장성, 밀러 장군이 손에 작은 노트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노트는 에반 카터 일병의 유품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흔한 노트였어요. 장군이 천천히 노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책을 고치며 나도 고쳐졌다. 미국 병사의 노트에 적혀 있는 문장은 놀랍게도 한글로 된 메모였어요.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카터 일병은 사흘 전 리투아니아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진흙 호수에 빠졌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곧장 CNN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편집장이 묻더군요. 특종감이야? 저는 확신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날 밤 CNN 메인 화면을 장식한 문장. 에반 카터는 누구인가? 왜 그의 마음속엔 한국이 있었을까? 그가 고쳤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죠. 정확한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전해야 할 사람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에반 카터 일병이 근무했던 곳은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인제. 조용하고 작은 동네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차를 렌트해 동쪽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와 고층 빌딩은 어느새 사라지고 길은 더욱 더 굽이지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산은 눈으로 덮이고 있었고 하늘은 낮은 회색이었죠.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에반 카터라는 이름을 말하자 아주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책 좋아하던 그 미군 병사.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길을 따라 마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작은 언덕 위, 나무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서가마다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책상 하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주름진 손으로 책등에 조심조심 풀을 바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찾던 그분 같았어요. 하상욱 선생님. 에반과의 인연이 시작된 그분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렸어요. 영어로 먼저 말하고 연습해온 한국말도 따라했죠. 그리고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말씀드렸어요. 에반 카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에반의 이름이 나오자 선생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쁨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은 제 인사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그 자리는 바로 에반이 늘 앉았던 자리였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하셨죠. 2년 전 다른 미군 병사들이 주말마다 시내로 놀러 나갈 때 에바는 홀로 이 시골길을 따라 걷고 있었대요. 우연히 도서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시작이었다고요. 그 첫날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못했어요. 하지만 에바는 말없이 책을 고치는 선생님 옆에 앉아 조용히 바라봤대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수첩에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려줬다고 했어요. 자기 얼굴을 그린 아주 단순한 캐리커처에 에반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림은 서툴렀지만 거기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주 또 왔대요. 그 다음 주도. 매번 올 때마다 에바는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도서관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기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노인과 친구가 되어간 한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왜 계속 왔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에바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마음 어딘가가 좀 망가져 있었던 거겠죠. 이 낡은 책들처럼요. 그러면서 책 한 권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등이 뜯어졌다가 정성스럽게 붙여진 책이었어요. 사람도 가끔은 고쳐져야 하거든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선생님은 에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동네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 행사에 봉사 나온 모습, 책장을 고치느라 집중하는 표정. 에반은 점점 더 이곳 사람처럼, 이 마을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표정이 편안했어요. 미국 병사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저 에반이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겐 가족 같은 아이였어요. 말이 다른 것도 나이가 다른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 눈길을 걷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바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얻지 못하는 걸 찾았던 거예요.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곳, 자기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한 평화. 그건 군인이라는 직업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소속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발견이었죠. 인제에서 머문 며칠 동안 저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며 에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말투가 어찌나 구수하던지요. 한국말 하려는 건 알겠는데 억양이 어찌나 엉망인지. 근데 포기란 없었어요.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김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서관 사서였던 정 선생님은 에반이 정리해준 영어책 코너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아이들이 영어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책은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하곤 했죠. 에반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인제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도서관으로 갔어요.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는 에반과 함께했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 들려주셨어요. 에반은 여기 와서 많이 변했어요. 눈이 소복이 내리던 아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땐 눈빛이 참 딱딱했지. 무언가를 잔뜩 짊어진 아이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책을 고치듯 그 아이 마음도 조금씩 고쳐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책 한 권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표지가 찢어지고 낡은 동화책이었어요. 이 책 봐요. 망가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면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부서졌다고 버릴 게 아니라 고쳐야죠. 에바는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란 이야기, 군대에 들어간 이유, 삶에서 방향을 찾고 싶었다는 고백.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눈빛과 손짓으로 서로를 이해해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에반에게 선물을 하나 줬다고 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의 에반은 손에 북마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눈빛이 울컥한 표정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요? 책을 고치며 내 마음도 고쳤다. 에반은 그 글귀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 미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선물을 하나 건넸어요. 고급 가죽으로 만든 책 커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선물이에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했어요. 삶이란 뭔지, 책이란 뭔지, 사람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 책은 왜 그렇게 소중하세요? 제가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책도 사람이랑 같아요. 새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고, 상처 입은 것도 있죠. 근데 다 소중해요. 모두 다 손이 가야 해요. 그러던 어느 봄날,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에반이 나토 훈련을 위해 리투아니아로 이동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떠나는 게 설레기도 했겠지만 마음 한쪽은 무겁지 않았을까요? 에반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도서관에 앉아 책을 고쳤대요. 말도 거의 없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하나의 북마크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에반, 언제든 다시 와. 여기서 기다릴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설악산을 바라봤어요. 에반이 이 평화로운 마을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이라는 걸 느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그 작은 북마크, 그리고 그 한국어 문장.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에반이 고쳐낸 마음, 다시 연결된 인연, 그리고 이곳에서 찾은 자기 자신의 흔적이었죠. 다음 날이면 저는 리투아니아로 향할 거예요. 에반이 마지막으로 머문 그곳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에반, 당신은 책을 고치며 정말 사람을 고친 거였군요. 저는 그렇게 인제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리투아니아로 갔어요. 리투아니아의 시골 풍경은 인제와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부드러운 언덕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었죠. 한국에서 에반이 남긴 게 삶의 발자국이었다면 이곳에선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토 훈련 기지는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옆엔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에반이 사고를 당한 그 호수였죠. 기지에 도착하자 에반의 지휘관이었던 로드리게스 대위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단단한 악수와 함께 말했죠. 카터는 특별한 친구였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좀 달랐죠. 대위는 저를 에반이 머물던 막사로 데려가 줬어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엔 영어책, 한국어책이 섞여 있었어요. 인제에서 찍은 사진들도 함께 놓여 있었고요. 그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책갈피도 자주 보여줬죠. 전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 한창 훈련할 나이에 낡은 책 고치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의 열정은 금방 다른 병사들에게도 전염됐다고 했어요. 에반은 이곳에서도 하 선생님께 배운 책 수리 방법을 다른 병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쉬는 시간만 되면 병사들이 공용실에 모여서 에반이 리투아니아 학교에서 모아온 헌책들을 함께 고쳤다고 해요. 그가 그러더군요.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사람처럼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글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에반과 3명의 동료 병사들이 무거운 군용 차량을 타고 훈련지로 가고 있었죠. 도로는 눈이 녹고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땅이 무너졌고 차량은 그대로 호수로 미끄러졌습니다. 구조팀에 있던 첸 중위가 말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땐 차량이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에반의 몸이 수습됐을 때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노트와 한국어로 된 책갈피가 함께 나왔어요. 훈련 중에도 그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단순한 사고,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병사의 이야기로요. 하지만 그 책갈피와 노트가 미 국방부에 전달되면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한국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 병사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조용히 펼쳐진 에반의 노트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다시 인제로 돌아갔어요. 하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뵙기 위해서요. 그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 선생님의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에반이 언젠가 인제의 영어 책방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은 못하게 되었지만 그 꿈은 누군가는 이어야죠. 그래서 하 선생님은 에반의 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인제에 있는 미군 부대와 연락했고 미군 병사들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함께했죠. 언어를 나누고 책을 고치고 마음을 나누며 우정이 피어났어요. 그 프로젝트는 금세 전국으로 퍼졌어요. 서울, 부산, 광주의 도서관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제 이야기가 CNN에 보도되자 미국의 도서관들까지 움직였어요. 뉴욕, LA, 그리고 에반의 고향인 캘리포니아까지요. 마지막 날 하 선생님이 도서관 입구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엔 새로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죠. 작은 동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책을 고치던 병사. 이 자리에 우정을 남기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며 제 취재 노트와 녹음기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문득 저는 생각했어요. 에반의 이야기는 언어도, 문화도, 국경도 뛰어넘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수천 명이 에반 카터를 기억해요. 어린이도, 부모도, 군인들도요. 인제 도서관에서 하 선생님은 지금도 책을 고치고 계세요. 그리고 벽에는 에반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액자로 걸려 있죠. 책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나눔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이 진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에반의 몸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가 고치는 책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우정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반은 내 친구였어요. 에필로그, 조용히 마음을 이어준 한 이야기. 에반 카터의 이야기를 처음 세상에 알린 지 벌써 6달이 지났어요. 그 후로 전 세계에서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낯선 이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들려줬고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 저는 다시 인제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에반 카터 독서실 개관식이었어요. 원래는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창고였던 공간이 이제는 미국 군인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그곳에는 조용한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영어를 더듬는 아이의 목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눈빛들.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죠. 도서관 벽에는 에반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고쳐지고 있었어요. 책 한 장씩, 마음 한 조각씩. 이제 다시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인제 도서관 그 벤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강력한 연결은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 함께 앉은 벤치, 함께 고친 낡은 책,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우정. 그런 작은 장면들이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삶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그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작은 도서관에 발을 디뎠고
거기서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눈이 조용히 인제산 위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서관 입구에 있는 에반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 주머니 안에는 작은 책갈피가 들어 있었어요. 하 선생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붓으로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이어줍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로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이어주고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변화는 큰 소리나 화려한 일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 믿어요. 여러분, 에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닿은 고장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고치며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